10번 풀다 말았죠. 죄송합니다. 4번에 누가 10번 정답이 4번이라 했습니까? 기준 누가 정합니까? 기준 국장이요.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정하죠. 기준은. 그 다음에 5번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중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이건 기출지문이랑 똑같은 겁니다. 기출문제 푸신 분들은 이 지문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건축제한 완화가 되죠. 건축제한이 국계법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그래서 건축제한은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둘 다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도시지역에서도 이 건축제한이 완화가 되는데 그 완화되는 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면은 뭐든 제외하죠. 계획관리지역은 제외. 요거 기출 지문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거기서는 건축 제한 완화를 통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 우리 개발진흥지구 어떻게 세분하죠? 주, 산, 관, 복, 특 해서 각각의 개발진흥지구가 다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좀 다르죠. 주거는 어디? 계획관리지구. 그 다음에 산업유통은 계획, 생산, 농림. 그 다음에 관광휴양은 도시외. 그 다음에 복합은 주거 포함되어 있으면 주거 따라서, 주거 빠져 있으면 산업유통 따라서. 그 다음에 특정은 계획관리. 보면은 계획관리 말고도 생산관리나 농림지역, 도시외지역 이런데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말고 나머지에서는 건축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아파트나 연립주택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축 제한 완화를 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거. 계획관리지역은. 근데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출 지문이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11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5가지가 있었죠. 이 기준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노트에 16페이지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어줄지 말지 고민을 하죠. 며칠 동안? 15일. 근데 고민을 할 때 지 마음대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행 규모에 적합할 것. 그게 주, 상, 자, 생 1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그 다음에 성장 관리 방안이나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게 허가를 내어줄지 말지 고민하는 기준이죠. 근데 이 기준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옆에, 밑에 허가 기준의 용도지역별 구분해서 시가와, 유보, 보전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가와 용도는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니까 이 기준을 100%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데 유보 용도는 앞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거기 세 군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전용도. 그래서 시가화 용도는 주상공, 그 다음에 유보 용도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전용도. 이 보전용도는 기준을 강화할까요? 완화할까요? 강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강화 또는 완화하는 곳은 유보용도 세 군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다음에 토지 분할에 대한 공사를 마치면 준공업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토지의 분할이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업사를 요하지 않죠. 자, 3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허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는 허가받고,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는 인가받고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이 사업기간의 연장입니까? 단축입니까? 단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 면적을 확대하는 겁니까? 축소하는 겁니까? 축소. 근데 5%. 그래서 다른 경미한 사항에서는 숫자는 10%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변경에서 경미한 사항은 축소 5%. 축소 이거.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니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통지합니다. 통지. 통지. 보통은 허가받은 사항,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뭐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 통지합니다. 통지.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자,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안 받으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죠. 그래서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이 9,00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아까 허가 기준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주, 상, 자, 생, 1만 미만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죠. 1만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일 때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허가의 기준이니까 그 규모에 해당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허가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주, 상, 자, 생, 1만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버리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 초과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주거지역에서 9,000제곱미터면은 일단 첫 번째 요건이 통과. 그러면 이제 성장관리방안이나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어주는 거지, 이 기준에 맞을 때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토속채 취향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 제가 요 기본서에 한번 표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개발행위 허가사항 중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거 심의를 거쳐서 허가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음, 156페이지 기본서에 거기 2번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게 있죠. 자,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건 많아서 여긴 다 안 써놨죠. 그러니까 되게 많아서 그걸 외울 수는 없는데, 그 밑에 아마 박스 안에 밑줄이 딱 하나 돼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심의를 받고 허가를 해야 되는 행위 중에 어떠한 것들, 요 박스에 있는 것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나 뭐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 여기서는 심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여기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합니다. 자,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를 여기 써놓은 게 토속 세치량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많이 퍼내죠.
이런 것들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한 지역, 여기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합니다. 이것도 기출 지문이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네. 그 다음에 12번 타인 토지 출입. 요거는 우리 노트에 있겠죠. (12페이지) 그 오른쪽 중간에 있는 표입니다. 출입할 때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출입할 때 행정청은 그냥,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는 원칙은 허가받습니다. 다만 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누구의 승낙?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할 때는 원칙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은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출입하는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그 손실 보상은 행위자가 합니까? 시킨 사람이 합니까? 그래서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손실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옳은 것 1번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특광시 군의 허가? 행정청은 허가 안 받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행정청은 그냥 그래서 7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누구의 승낙? 점유자,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시정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근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은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그래서 4번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통지하는 게 아니라 허가받아야죠. 그 다음에 5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게 정답 5번. 그 다음에 13번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제가 개발계획 설명드릴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 이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모든 게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문에 뭐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원형지, 공급 대상 토지랑 개발 방향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다 들어갑니다. 뭐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로 말씀드렸던 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빡세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규모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 공부하고 계시죠?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20페이지 정도 하면 나오겠죠. 노트에 21페이지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은 크게 나눠보면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규모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이상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는 10만 이상. 이게 지정 규모.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3만 이상. 3만 이상. 그 다음에 3번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 교육청에 협의하고 도시개발구역에서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빡세다 중에 세. 4번이 정답.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 4가지가 첫 번째, 밖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설에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요거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4번째가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 요 4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이내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여기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어디서는 그렇지가 않죠. 취락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죠. 자, 도시지역, 용도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둘 다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되는 겁니다.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나면 그 뒤에 뭐 해야 되죠? 지형도면을 작성해야죠. 그 지형도면 작성은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됩니다.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사업 시행 기간 내. 그 다음에 14번 실시계획은 여긴 따로 정리를 안 해놨고. 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 실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만 간주를 하죠.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이거 누가 하죠? 지정권자가.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내용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의제를 합니다.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근데 종전에 만들어져 있던 관리계획의 내용과 실시계획의 내용이 저촉이 됩니다. 충돌하죠. 그럼 뭐가 우선시 될까요? 그래서 실시계획의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봐줍니다. 이건 옛날 거고 실시계획은 최근 거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입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자기가 자기한테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인가를 요하지 않아서 자기가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겠죠.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국장일 때에는 시, 도, 대도시,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할까요? 의견 들을까요? 자, 보자.
옳은 것.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이 정답. 틀리신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2번.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죠? 지정권자. 그 다음에 3번.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말도 안 섞습니다. 국장은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의지하죠. 다만 종전의 관리계획 내용과 실시계획 내용이 저촉될 때 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의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시계획의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지정권자는 5번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이거 20일입니다. 20일. 혹시 특강 자료가 아니라 오늘 나눠드린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맨 뒷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맨 뒷페이지 가지고 계신 분들.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맨 뒷페이지 보면은 자 우리 건축 허가 받으면 뭐가 쭉 의지되죠.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뭐 쭉 의지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실시계획 인가나 정비법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같은 것들을 받으면은 허가, 인가 등이 의제받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시계획 인가 지정권자가 하죠. 그 지정권자가 인가를 하는데 지정권자는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권한자가 아니니까 그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때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법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그래서 국계법이랑 개발법은 20일. 그 다음에 정비법은 이게 30일. 건축법은 15일. 그 다음에 주택법은 다시 30일. 요렇게. 그래서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받은 경우에는 뭐뭐뭐가 의제된다.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뭐뭐뭐가 의제된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 뭐뭐뭐 허가,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에서 사전 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뭐뭐가 의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요거 주택법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뭐뭐뭐가 의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권자나 허가권자, 승인권자는 잘 모르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때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입니다. 답변 주는 기간.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잘 모르는 건 협의하죠. 그때는 보통은 이게 30일인데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럼 이거는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나 허가 같은 거 받았을 때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입니다. 허가나 인가 등을 받기 위해서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는 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그래서 국계법, 개발법은 20일, 정비법은 30일, 건축법은 15일. 자,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공공하수도 공사에 관한 사업이 의제가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뭐 하수도 공사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의제받기 위해서는 개인 하수 시설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제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해야 되고 그 협의 요청을 받은 자 건축 허가죠. 건축 허가? 그럼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은 며칠일까요? 건축법이니까 15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개발법이죠. 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뭐가 의제가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은 개발법이니까 20일. 정비법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뭐가 의제된다. 그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은 정비법에서는 30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5번 조합 옳은 것.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며칠? 등기는 30일 안에 설립 등기를 해야 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그 다음에
조합은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죠. 징수, 위탁, 수수료는 4%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가집니다.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강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조합은 민간이니까 직접 강제 징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합니다. 그때 징수, 위탁이니까 수수료는 4%. 그 다음에 공유토지의 공유자와 직권법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공유자 및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자, 우리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은, 개발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은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때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하죠. 그 다음에 소유자 공유일 때는 1명. 이라서 의결권을 한 장만 줍니다. 공유자는. 근데 구분 소유자는 소유자를 산정할 때 각각. 그래서 의결권을 각각. 그래서 지금 지문에 보면은 공유토지 공유자와 구분 소유자 모두 각각 준다라고 돼 있죠. 아니고 공유자는 1명만. 공유자별로 주는 게 아닙니다. 공유자는 1명만 의결권을 가지고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죠.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의결권도 그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의결권은 소유자마다 한 장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자는 대표하는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고 구분 소유자는 각각 공유자별로. 그래서 이거는 구분 소유자랑 공유자 싹 다 각각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는 거 아니라 공유자는 1명만. 근데 구분 소유자는 각각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그 사람은 사람 아니니까 의결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권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갖습니까?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까? 평등한 의결권. 이런 것들. 4번이 틀렸고. 5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언제? 다음 날. 그 다음에 16번. 원형지는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보죠. 실시계획 인가는 23페이지에 있구나. 요 필기는 23페이지에 있죠. 23페이지에. 그 다음에 원형지는 25페이지. 원형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을 얼마까지 공급할 수 있죠? 3분의 1 이내에서.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시행자가 먼저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공급 계획을 제출을 하죠. 근데 우리 앞에서 문제에 나왔었는데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승인을 받지만 조성토지는 시행자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합니다. 제출만. 이렇게.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나면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서 이 세부 계획을 어디에다 반영해 줘야 되죠? 여기 실시 계획에 반영합니다. 실시 계획에. 다시 시행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급 계획을 제출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나서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원형지 개발자는 세부 계획을 제출해서 세부 계획을 시행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세부 계획의 내용을 시행자는 여기 실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게 공급의 절차. 그 다음에 원형지 아무한테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내지는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내지는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형지를 꼭 받아야 되니까 원형지를 공급할 때 방법은 원칙? 수의계약으로.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경쟁입찰의 결과 2배 이상 유찰됐을 때는 다시 수의계약으로. 그 다음에 원형지는 가격이 싼 땅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거 매각할 수가 없죠. 다만 매각 제한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제한 기간이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중에 언제? 빠른 날까지, 먼저 끝난 날까지는 매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계약을 해제하는 사유. 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는, 자, 승인 내준 사람은 지정권자니까 이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잘못하면은 승인 내준 거 취소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제출한 계획이 공급계획, 개발자가 제출한 계획이 사업 안 할 때, 박스 안에 1번, 2번 문제. 시행자가 공급계획대로 사업 안 할 때,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승인 내줄 때 조건 붙여서 승인할 수 있습니까? 이 조건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승인 내준 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계획이나 세부 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싹 다 정답이죠.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시행자, 계약이라는 건 시행자랑 원형지 개발자 사이의 문제니까 이 사람이 잘못해야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에 착수 안 할 때. 두 번째는 착수는 했는데 사업을 지연시킬 때. 세 번째는 원형지를 제3자한테 홀랑 팔아버릴 때. 네 번째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이럴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런 것들 좀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16번은 지금 싹 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승인 취소 사유는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에 착수 안 할 때, 사업에 착수는 했는데 지연시킬 때,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원형지를 매각할 때, 그 다음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310페이지. 그래서 그 310페이지 4번에 가로 1번에 있는 게 승인 취소 사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있는 게 요거 계약 해제 사유입니다. 이렇게. 네, 뭐 글자들 다 외울 필요 없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편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계획 내용 이행 안 할 때, 조건 이행 안 할 때, 그건 승인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해제하는 사유는 이 사람 잘못했어. 착수 안 하고, 착수했는데 지연시키고, 원형지 팔아버리고, 계약 내용 위반할 때, 이럴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7번, 환지 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언제부터 종전 토지로 봐주죠? 다음 2번도 같이 볼까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그렇죠?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 이런 것들은 종전 토지에 남아있어야 되죠? 근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언제 소멸하죠? 끝나는 때.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날, 소멸하는 권리는 끝나는 때.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지 계획을 먼저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이 환지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서 나중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해주고 이 환지 처분을 지자체 공보에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종전 토지로. 나는 원래 종전의 1번지 토지 소유자였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환지 계획에서 정해놓은, 나는 환지 계획에서 환지되고 나서 1번지 500제곱미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이 환지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이 토지도 봐주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 다음에 소멸하는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건 토지에 설정한 권리니까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죠. 다만 환지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권리는 끝나는 때.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 날, 없어지는 권리는 끝나는 때. 3번 보류지는 누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지체 없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나는 원래 소유자가 됐지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고 더 받고 덜 받은 사람들 청산하죠. 이 등기 며칠 안에 하죠? 14일. 지체 없이가 아니라 14일.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 그래서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까지 청산금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결정된 청산금이 그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을 하고 나서 그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를 해야겠죠? 다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읽어보면은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의 결정이 아니라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이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그리고 그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징수 교부를 해야 되는데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미리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역시나 오늘 나 자료를 다 안 들고 계시니까 저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혹시나 자료를 사가실 분들은 이 자료를 보면 되는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페이지를 그 문제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자료를 사가실 분들은 거기 오늘 나눠드리는 자료에 32페이지 거기 보면은 제목이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 제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공법에 채권이 총 4개 나온다고 했죠. 그 4가지 채권을 다 묶어놨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채권이 4개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주택법에 가면 주택 상환사채. 그래서 누가 발행하는지 이율, 그 다음에 상환 기간이라든지 발행 방법, 특징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요걸 하나로 정리를 하시면은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율 같은 거, 그 다음에 누가 발행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공통점들이 있었죠.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은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자 들어가는 거는 지자체가 발행하고 이런 것들 제가 여기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18번 문제 도시개발채권 옳은 것.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자 도시개발채권 누가 발행한다고 했어요? 지자체가, 즉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채권은 상환자 안 들어가니까 기명식 증권은 아니겠죠? 그래서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니까 시도 조례로 정한다. 2번이 정답.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 5년부터 10년까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상환기간이 10년 이내 근데 도시개발채권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 누구한테 승인받죠?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공법에서 소멸시효 나오면 5년.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은 제가 이거 넣을까 뺄까 하다가 그냥 넣어놨는데 최근 2년 연속으로 도시개발채권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들을 좀 잘 봐두십시오. 토지 상환채권이라든지 주택 상환사채 요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번 풀지 않겠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죠. 그 다음에 20번 정비구역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저번주에 나온다고 했죠. 저번주에 했던 건 2년, 3년, 5년 해제하여야 한다. 그거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몇 년? 2년. 나머지는 3년.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그게 우리 노트의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2년, 3년,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게 아니죠.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옆에 해제하는 절차까지 써놨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그게 과도한 부담. 두 번째는 목적 달성 불능. 그 다음에 30% 이상이 요청할 때. 그 다음에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얼마가 경과했죠? 10년. 이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합니까?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일단 놔두십시오. 5번, 6번은. 이럴 때는 자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심의만 거쳐서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를 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자, 문제 한번 보죠.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 소유자가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면은 이거 해제하지 않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이것도 안 한 건 아닌데. (39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밑줄이 페이지마다 다 많이 쳐져 있네. 자, 보면은 그 맨 밑에 4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가로 1 그게 뭐냐면 2년, 3년, 5년입니다. 2년, 3년, 5년 이 기간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연장을 요청할 때 얼마가 동의하죠? 30%. 그러니까 아까 해제, 임의적 해제 사유에 보면 해제를 요청할 때도 30%, 연장을 요청할 때도 30%. 우리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 조금 기다려줘 라고 30% 이상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2년, 3년, 5년의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해제하지 않고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상환후보와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럴 때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2년, 3년, 5년의 기간을 해제하지 않고 2년 연장해 줍니다. 2년. 연장하는 거 2년. 그 다음에 2번 지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 나죠? 과도한 부담? 해제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심의만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2번이 정답.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요청, 10년이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이럴 때는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하죠?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제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유. 할 수 있는 사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에게 합니다. 국장에게 요청합니다. 도시 재생 선도 지역 이런 말들은 조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인데 요거는 6번 사유입니다. 6번 사유. 우리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거기 가로 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데 우리 지문에 보면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라고 돼 있죠. 동의 요건은 뒤에 다 맞습니다.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했대. 근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21번 좀 보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여기를 뭘로 봐주죠? 자, 다시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뭘로 봐줍니까?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하죠. 단 취락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랑 정비계획의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는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랑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31페이지 맨 밑에 나와있죠? 31페이지 오른쪽 밑에 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간주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도 됩니다. 국계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거기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안에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뭘로 봐주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도 되고 거꾸로도 되고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봐주기도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1번에 1번은 이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를 써놓은 거죠. 도시개발구역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는 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2번이 정답. 보면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뭘로 봐주죠? 정비구역으로.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도 결합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연접한 지역들만 결합해서 정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도 묶어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것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하나 빠져야 되는데? 정비구역에서 허가 안 받는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대수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 고치는 거 이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허가 안 받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총 3번 나오죠.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1번 나오고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런 것들. 이렇게. 근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까지가 국계법.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허가사항이죠. 근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총 3번 나오는데 요거 역시 여기 14페이지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는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이랑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차이 나는 것들을 옆에다가 가로 열고 차이점을 표시를 해놨으니까 요거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그래서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22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